외근을 나온 두 사람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내 차창 안쪽의 김서림은 점점 짙어졌고 손이 스치는 자리마다 창유리에 뿌옇게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천천히 몸을 뗐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깊고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8시 30분 작은 금속부품 제조업체의 사무실에는 평일과 다름없는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출근 도장을 찍고 각자 자리에 앉아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사무실 한쪽에서는 인스턴트 커피 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총무 겸 격리를 맡고 있는 선미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책상에 앉아 하루치 거래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52살의 나이답게 차분하고 꼼꼼한 손놀림으로 숫자들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자금,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그녀에게는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업무였거든요. 그 옆에서 영업부장인 경석이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55살의 그는 겉으로는 능글맞고 일 잘하는 척했지만 선미는 그의 진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휴대폰 속 메시지가 누구와 주고받는 것인지,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죠. 선미와 경석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부부였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이자 직장 동료였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들 사이는 차가워져 있었어요. 집에서도 말없이 밥만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선미는 경석이 사내 거래처 여직원들과 주고받는 은근한 메시지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 안에서도 거래처 여직원들과 만남을 갖는다는 소문도 들려왔고 그럴 때마다 가슴속에서는 억눌린 분노와 외로움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은 도시락을 꺼내거나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선미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남아 간단히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려 했는데 경석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지금 나가서 만날까? 경석의 목소리가 복도를 통해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 집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활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10여 분 후 선미는 복도에서 경석과 한 여직원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거래처에서 온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둘이 나누는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사무실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선미의 가슴을 묘하게 아프게 했어요. 직장과 가정이 같은 공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과거 외도에 대한 기억들이 계속해서 선미를 자극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차분히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내내 선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허무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외로움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죠. 2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이제는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에 가까웠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자 경석은 오늘 늦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가라며 선미에게 말했습니다. 선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선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메마른 일상이 당연해진 게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회사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49세의 신입사원 강태현이었어요. 영업 보조직으로 채용되었지만 작은 회사의 특성상 업무 범위는 다양했습니다. 서류 정리부터 견적서 작성, 고객 응대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죠. 대표가 직원들에게 태연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선미는 그의 첫인상을 살펴봤어요. 키는 보통이었지만 단정한 인상에 진중한 눈빛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의 간단한 자기소개에서 선미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왠지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태연은 업무를 배우기 위해 자주 선미의 책상 앞에 왔어요. 장부 정리 방법이나 견적서 작성법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문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도 섞이기 시작했죠. 과장님, 이 항목은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태연의 질문에 선미가 자세히 설명해주면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진정성이 담긴 태도가 선미에게는 새롭게 느껴졌어요. 경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 태연이 선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선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업무상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함께 나갔어요. 카페에서 태연은 업무 이야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다른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솔직한 말에 선미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로부터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서는 경석과 대화다운 대화도 없었고 회사에서도 업무적인 관계가 전부였으니까요. 저도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지만 가르쳐 드리는 건 처음이라 서툴 거예요. 선미의 겸손한 말에 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덕분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하나둘 우산을 쓰고 나가거나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선미는 아침에 맑았던 하늘을 보고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어서 난감했어요. 회사 앞 주차장에서 비를 피하며 서 있는데 태연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우산 없으시죠? 같이 가시죠.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우산을 선미 쪽으로 기울였어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그칠 것 같아서요. 선미가 사양했지만 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 맞으시면 감기 걸려요. 그냥 버스 정류장까지만이라도 같이 가시죠. 결국 선미는 태연과 함께 우산을 쓰고 걸었어요. 좁은 우산 아래서 어깨가 스치고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 같은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일어났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태연이 내일 또 뵈오라고 인사했을 때 선미는 그 짧은 동행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태연이 입사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목요일 저녁 경석이 거래처와 늦은 회식이 있다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오늘은 늦어질 테니까 먼저 들어가 하며 나가는 경석의 모습을 보며 선미는 이제 그런 말에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저 사람이랑 왜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선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퇴근하고 나서 사무실에는 선미와 태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태연은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주 잔업을 했습니다. 선미도 월말 정산 때문에 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했고요. 과장님, 커피 드릴까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있는 탕비실로 향했어요. 선미는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태연과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태연이 뜨거운 물을 붓다가 그만 컵을 기울여서 끓는 물이 선미의 손등에 튀었어요. 아! 선미가 작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츠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연이 재빨리 자신의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선미의 손등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선미의 손을 감싸 안으며 상처 부위를 살펴보는 순간 선미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미가 말했지만
태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도 찬물에 한번 담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로 가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동안 선미는 방금 전의 순간적인 스킨십을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로부터 그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석은 선미가 다쳐도 괜찮겠지 하며 무관심했는데 태연의 진심 어린 걱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일을 계속하는데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과장님, 요즘 표정이 좀 힘들어 보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선미는 잠시 손을 멈추고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호기심이나 가십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선미가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태연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태연의 진심이 담긴 말에 선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선미는 처음으로 남편과의 불화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남편과 관계가 좀 어려워서요. 같이 일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거의 대화도 없고 예전에 다른 여자를 만난 적도 있었거든요. 태연은 조용히 선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조언을 하려 하지 않고 그냥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선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밝게 지내시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태연의 말에 선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로부터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둘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인생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습니다. 선미는 오랜만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분이었어요. 퇴근할 때 태연이 과장님,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선미는 이상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홀가분하단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미는 생각했어요. 태연과의 대화가 단순한 동료 간의 위로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었어요. 태연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 후 선미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석이 회식 중에 거래처 여직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 회사 단체 톡방에 올라온 것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술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친밀한 모습이 선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부장님 인기 많으시네요 하며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선미에게는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에서는 자신과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서 밖에서는 저렇게 다른 여자와 웃고 있다니 분노와 허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경석은 예상대로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그에게 선미가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 어땠어요? 뭐 그냥 그랬지.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자. 경석은 대충 대답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선미는 혼자 거실에 남아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쌓인 실망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태연의 따뜻했던 목소리와 진심 어린 위로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도 선미의 마음은 계속 어수선했어요.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연이 과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선미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어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또다시 선미와 태연만 사무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선미는 월말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고, 태연은 내일 발표할 영업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이 부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태연이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보고서를 가리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미가 그의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살펴보는데 태연도 가까이서 보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둘이 부딪히면서 시선이 마주쳤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본 태연의 눈에는 선미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선미도 모르게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을 때 선미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진 거리에서 결국 둘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순간적인 충동이었지만 그 순간 선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외로움, 남편에 대한 분노, 그리고 태연에게서 느끼는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키스가 끝나고 나서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선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건 복수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태연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복수심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저는 태연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선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늘은 이만 집에 가요. 늦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사무실 불이 모두 꺼진 후 둘은 창고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안았을 때 선미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뜨거운 것을 마음껏 분출했습니다. 남편 경석의 얼굴이 아니라 태연의 온기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선미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태연과의 첫 키스가 있은 지 사흘 후 오전 11시에 사무실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래처에서 다음 주 납품 계약건에 대해 수량 변경이 있었는데 계약서에 긴급 수정 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원래라면 영업부장인 경석이 직접 가야 할 일이었지만 그는 이미 다른 거래처 미팅으로 외근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대표가 사무실 한쪽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던 선미를 불렀어요. 과장님, 태연 씨랑 같이 다녀와 주세요. 계약 내용이 복잡해서 신입 혼자 가면 설명이 힘들 거예요. 태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하고 웃었을 때 선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와 단둘이 외출한다는 사실에 묘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단순한 업무였지만 둘 다 서로의 눈빛에서 그 다른 의미를 읽고 있었거든요. 거래처에서 계약서 수정 작업을 마치고 나니 오후 3시를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길게 뉘어있는 시간이었어요. 차에 올라탄 후 태연이 운전대를 잡은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연 씨, 바로 회사로 가기에는 좀 답답한데 조금만 바람 쐬다 갈까요? 선미의 제안에 태연은 낮은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어요. 둘 다 이 시간을 더 함께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같았습니다. 태연은 국도를 벗어나 작은 갈림길로 차를 몰았어요. 양옆으로 허허벌판이 펼쳐진 외곽창고 단지로 향하는 도로였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하고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철제 펜스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태연이 시동을 끄자 차 안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히터 바람만 부드럽게 흐르고 차창 안쪽에는 서서히 김이 서려가기 시작했어요. 태연이 몸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생각났어요. 태연의 솔직한 고백에 선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위험한 거 알면서 나도 그랬어요. 선미도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연의 손이 선미의 손등을 감싸쥐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어깨에 닿는 온기, 숨이 섞이는 거리, 손끝의 미묘한 떨림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어진 긴 입맞춤.
차창 안쪽의 김서림은 점점 짙어졌고 손이 스치는 자리마다 창유리에 뿌옇게 자국이 남았습니다. 차 안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밖에서는 손자국과 뿌연 김자국이 잔뜩 서려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천천히 몸을 뗐습니다. 선미는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근거림과 함께 이 관계가 더 이상 가벼운 복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지금은 태연 자체에 대한 감정이 커져 있었거든요. 태연도 운전석에 기대앉아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과장님, 이런 순간이 자꾸 생각날 것 같아요. 그 말에 선미의 가슴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연은 창문에 손바닥으로 김을 훔쳐내며 시동을 걸었어요. 차 안의 흔적은 지웠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태연이 먼저 내려서 서류 가방을 들고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서류를 확인하는 사이 선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어요. 하지만 창밖 겨울 햇살이 스치는 순간 방금 전 외곽의 정적과 뜨거움이 다시 떠올라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사무실에서 업무 때문에 대화할 때도 서로의 눈빛에서 그날의 기억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은 사소한 시간에도 서로를 찾게 되었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선미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단순한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태연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분명히 다른 것이었거든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향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외곽에서의 그 일 이후 일주일 동안 선미와 태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워하며 눈치를 보았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게 되었어요. 사무실에서 업무 중에도 시선이 마주치면 은밀한 미소를 나누었고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다른 직원들은 우산을 챙겨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미와 태연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함께 사무실을 나왔어요. 회사 앞 작은 골목길에서 태연이 우산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같이 가시죠. 이제는 이런 제안이 자연스러웠어요. 좁은 우산 아래서 어깨를 맞대고 걸으며 둘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요. 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위로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미는 태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복수가 아니라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과장님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태연의 솔직한 고백에 선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마음이신가요? 선미는 잠시 말없이 걸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실망하고 외롭고 해서요. 그런데 태연 씨와 함께 있으면 그런 감정보다는 다른 게 더 커져요. 선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감정이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편안함이요. 그리고 선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 같은 거요. 그 순간 태연이 걸음을 멈췄어요. 비가 내리는 좁은 골목길에서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산 아래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친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과장님, 저는 이제 확실해요. 처음에는 동정심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진짜 과장님이 좋아요. 태연의 고백이 빗소리와 함께 선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선미도 더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태연 씨가 좋아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둘은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마침내 솔직하게 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태연이 말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과장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고 싶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도 둘은 쉽게 헤어지지 못했어요. 우산을 접으며 태연이 말했습니다. 내일 또 봬요. 그리고 과장님,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선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감정을 복수나 일시적인 위로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연에 대한 마음은 분명히 사랑이었거든요.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머릿속을 스쳤어요. 남편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황, 주변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지금 당장은 태연과 나눈 진심 어린 대화가 모든 걱정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선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말이죠. 태연과의 진심 어린 고백을 나눈 지 이틀 후 선미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숨어서 만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연에 대한 감정이 진짜 사랑이라면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녁 선미는 집 식탁에 앉아 경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후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경석이 가방을 던지고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선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경석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눈만 끔뻑였습니다. 나 경석 씨랑 결혼 생활 더는 못하겠어. 선미의 말에 경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경석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아니야. 당신이 바뀌지 않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선미의 시선이 흔들림 없이 그를 향했습니다. 거래처 여사장이랑 골프 치러 간 것도 알고 있어. 당신은 계속 그래왔잖아. 경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선미는 계속 말했어요. 2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지쳤어. 우리 둘 다 알잖아. 이미 끝난 관계라는 거. 그럼 뭐 이혼하자는 거야? 경석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서로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 선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경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해. 나도 억지로 잡을 생각 없어. 그 대답이 오히려 선미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미안하다거나 다시 해보자는 말 한마디 없이 쉽게 포기하는 모습에서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재산 분할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의 반대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나이 들어서 무슨 이혼이냐며 화를 냈고 시댁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선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라고 아들에게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태연은 선미를 조용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힘든 순간마다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어요.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태연의 진심 어린 걱정에 선미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선미의 대답에 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여의 법적 절차를 거쳐 마침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선미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25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서류를 접수한 날 선미는 홀로 버스를 타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낯설고도 시원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음을 느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태연에게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알렸을 때 그는 기뻐하기보다는 선미를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태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둘은 처음으로 당당하게 함께 걸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작은 변화였지만 선미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선미는 그동안 살던 집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경석이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서 나간 것이었어요. 30평대 아파트에 혼자 남게 된 선미는 처음에는 적적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간이 온전히 나만의 집이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이는 순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마음에 드는 꽃을 사다 놓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거든요. 이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선미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것이었어요. 경석과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하는 것도 어색했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표님, 사실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대표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20년 넘게 일해오신 분인데. 대표의 만류에도 선미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아시다시피 남편과도 헤어졌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선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미의 퇴사 소식을 들은 태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뻐해야 할지 아쉬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아직 배울 게 많은데. 태연의 아쉬움에 선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연 씨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벌써 많이 늘었잖아요. 선미의 격려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선미의 마지막 출근일,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20여 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과의 이별은 쉽지 않았지만 선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퇴사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장님, 저도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 계속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내일 다른 곳에 면접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어디서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 과장님이 없는 회사에 계속 있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태연의 솔직한 말에 선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태연의 면접이 있던 다음 날 저녁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미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선미의 축하에 태연이 제안했습니다. 과장님, 아니, 이제 선미 씨라고 불러도 되죠?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한 잔 어떠세요? 그날 저녁 둘은 집 근처의 조용한 한식집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직장 동료가 아닌 자유로운 관계로 만나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기대돼요. 선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저도 그래요. 선미 씨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선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태연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미 씨, 앞으로 남은 날들을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힘든 날도 좋은 날도 함께 하고 싶어요. 태연의 고백이 꽃향기와 함께 선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선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요. 30년 결혼 생활 끝에 얻은 자유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찾아온 사랑. 그것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매일의 숨결과 웃음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선미는 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끼는 사람 곁에서 진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저녁,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진실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